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시원한 독설. 곽수종의 한방. 곽 박사님.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가계부채가 1,300조 넘었죠. 조영우 박사가 이야기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늘어난 게 얼마나 될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약 200조, 이명박 정부 때 300조,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500조가 늘어났습니다. 가계부채가 늘어났다는 건 세 가지 의미죠. 첫 번째, 가계도 돈을 빌리면서 썼다. 두 번째, 정부도 방조 내지 방치하고 조장했다. 세 번째, 외국 금리가 너무나 싸서 돈 빌리기가 쉬웠다. 손뼉도 부딪혀야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이러쿵저러쿵 하기보다 미래를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미국은 금리를 빨리 올리기보다는 천천히 올릴 겁니다. 올해는 한 2번 더 올리겠죠. 4%까지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둘째, 중국이 우리 금융시장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산이 많은 고신용자들도 빨강불입니다. 세 번째,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 미국발 불황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정입니다. 하지만 확률이 높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 한 6개월 정도 남은 듯합니다. 왜냐고요? 대선 주자들 5월 9일 대선 이후에 차기 정부가 해야 할 일 중에서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 하는 이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참모들도 있었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네, 이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앞두고 이 검찰이 몸풀기에 나섰다는 언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대기업들 SK 롯데 이야기가 나오죠. 수사 시동을 걸었다는데요.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앞으로 진행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그리고 이 기업들 수사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그 검찰이 이제 21일 날 소환 통보했죠. 네네. 이번에는 응하겠죠? 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사인의 신분이기도 하고 예. 또 본인이 그동안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배려를 많이 받아서 조율도 하고 했겠지만은 네.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네. 응하는 거 이외에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예. 또 이제 더더군다나 그 사저로 돌아가시는 날 예. 바로 그 검찰에서 진실을 밝히고 싶다. 아까 검찰의 말은 안 했지만 네. 시간이 지나더라도 진실을 밝히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지금 본인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빠른 방법은 결과론적으로는 검찰 수사에 응해서 네.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든지 예.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맞다는 것에 대한 입증을 하든지 이제 이런 것이거든요. 아니 이렇게 나갈 것 같으면 왜 탄핵 소추를 받을 때 특검 조사 그리고 검찰 소환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변론 왜 다 안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판단 미스였던 것 같기도 한데요. 판단 미스요? 예. 3번이나요? 그 본인 생각으로는 내지는 예. 옆에 그 참모들의 그 조언에 의하면 예. 탄핵이 기각될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상당히 강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는데 괜히 쓸데없이 검찰이나 특검에 나가서 조사를 받아놓게 되면 예. 그 조서들이 남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조서가 자신의 혐의 사실과 관련되는 증거로 당연히 쓰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것이 직간접적으로 그 형사사건이나 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네.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던 것 같고요. 예. 또 특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달변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말하다가 혹시라도 좀 실수를 할 가능성이 실수하니까. 조금 있고 또 이제 본인이 공주님으로 살면서 혹은 여왕님으로 살면서 누렸던 여러 가지 것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네. 그런 곳에 나가서 조사받는 모양새가 사실 썩 좋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 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이번에 한 13개 쟁점이 있다 그러는데 그중에 핵심이 뭐라고 보십니까? 뭐 가장 핵심적인 거는 뇌물수수 관련된 거죠. 물론 예. 이제 혐의 사실 관련해서 일기 검찰 특수본에서는 네. 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6가지 정도를 예. 했고요. 그다음에 예. 그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이제 1가지 정도 얘기를 했었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좀 추가된 것이 바로 그
물론 권리행사 방해 관련해서 3가지 혐의가 더 예. 추가가 되었지만 가장 예. 핵심적인 거는 뇌물수수와 그 이제 의료법 위반이 추가된 것이 좀 특징이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그 뇌물수수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이재용 삼성 그 부회장이 구속 기소되어 있는 상황에서 네. 본인이 이것을 비껴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쓸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아마 오늘 이제 검찰에서 시동을 걸었는데 네. SK 관련자들을 모두 불러서 지금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삼성에 대해서만 조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그 삼성에 대한 조사한 것만 하더라도 3만 페이지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많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안종범 전 수석에 수첩하고 네. 그 56건에 수첩하고 공정위와 그다음에 금융위에서 확보한 그 외압 일지 같은 것들이 핵심적인 증거들로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런 것들에 비추어 봤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인한다라고 해서 모든 혐의를 비껴나갈 수 있을 것인가가 조금 의심스러워서 네. 아마 그 부분이 이제 핵심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네. 이제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어떤 희망이요? 그 미르나 그 K스포츠 재단과 관련된 예. 있는 부분까지도 사실 특검에서는 뇌물죄를 봤는데요. 네. 그런 그 재단에 출연한 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과연 뇌물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 또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승계구도와 관련해서 네. 아마도 여러 가지 혜택을 준 것으로 지금 이제 그 시나리오가 짜여질 수도 있고 네. 우리가 보기도 좀 그렇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은 네. 사실 다른 기업들과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런 게 잘 안 나타나거든요. 네. 그러면은 SK 같은 경우는 이제 사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 있겠지만은 네. 그런 그 대기업과 관련해서 K나 미르재단과 같은 제3의 법인에게 돈을 지불한 것이 과연 대통령에 대해서 돈을 지불한 것하고 똑같이 취급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은 법리적으로 좀 다툼의 소지가 있기 제3자 때문에. 뇌물 공유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려면은 네. 기본적으로는 실질적으로 그 최순실 씨하고 대통령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간의 관계가 네.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야만 하고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동안 계속 부인해 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돈을 안 받았다. 예. 또 더 중요한 거는 네. 미르나 K 재단에 들어왔던 돈이 최순실에게 가지도 않았다. 이거였거든요. 네. 그렇다면 최순실 입장에서도 나는 미르 K 나 모르는 일이다라고 주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럼 과연 최순실이가 미르나 K 재단의 다른 대기업들이 돈 낸 게 왜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네.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여서 예. 그런 논리는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금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돈은 미르재단이나 K재단으로 흘러 들어갔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순실 개인에게 들어간 게 아니라. 아니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게 예. 제3자 뇌물죄가 있고 직접 뇌물죄가 있는데 네네. 그 미르나 K재단에 들어간 돈이 있는 거 있고 예. 또 하나는 그 삼성에서 최순실 씨에 정유라. 관련된 예, 그 독일에 있는 그 코레스포츠 예, 코레스포츠. 그 회사에 지원해준 돈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특검에서는 그 코레스포츠 관련해서 지원한 돈도 네. 결과적으로 대통령하고 최순실 간의 그런 관계 때문에 직접 네. 뇌물죄라고 본 거고 네. 또 그다음에 미르나 K재단과 관련된 제3자 뇌물죄도 이제 관련돼 있다고 본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그 변호인단들이 가장 신경 써서 그 요번에 좀 대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안종범하고 저기 이재용 부회장하고 이렇게 대질 신문도 받을까요? 일단 근데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삼성에 개입되었다는 것 자체를 지금 부인하고 있어요. 예. 지난번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으로 나왔을 때도요. 예. 처음에 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된 첫 번째 사유 중에 하나도 예. 삼성과 관련해서는 안종범 수석이 모두 부인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그것 때문이었다는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안종범 전 수석이 사실은 이제 관계가 있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부인하는 이유가 뭘까? 뭘까요? 결론적으로는 만약에 본인이 삼성과 관련해서 엮여있게 된다면은 예. 사실은 이제 대통령 물론 위법한 명령에 따른다 하더라도 그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기 때문에 네. 본인도 그런 그 커다란 금액에 해당하는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같이 공동정범으로 취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위험을 지금 자기가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아. 그렇다면 안종범 수석하고 이재용 부회장 간에 네. 서로 말이 달라야지 대峙를 하는 건데 네. 지금 그 둘이 특별히 말을 다르게 하고 있지가 다르게 않아요. 했다. 예. 다만 그 삼성전자의 그 미전실에 있었던 뭐 박상진 씨라던가 예. 여러 분들의 그런 그 임원들의 말하고 예.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하고의 말이 좀 달랐죠. 게다가 또 이제 그 삼성전자나 혹은 삼성의 어쨌든 임원들이 가지고 있던 증거들과 네. 이재용 부회장이 주장한 내용이 서로 안 맞았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영장이 발부된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렇다면 그들과 관련해 가지고 서로 간에 약간 대峙를 해볼 가능성은 있겠지만 예. 이 상황에서 안종범하고 그 이재용 부회장의 대질이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4051번님이 특검에서 진술이 먹힐까요? 아니, 이번 정치검찰인데
특검 이게 제대로 될까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원래 검찰 특수본에서 네. 처음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수사를 하다가 네. 특검이 이제 뭐 이루어지고 구성된다라고 하니까 들리니까 갑자기 속도를 막 내가지고 열심히 수사를 했어요. 네. 그러다가 특검이 막 환호를 받으면서 일을 다 마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특검하고 이제 검찰을 비교하는 얘기가 되게 많았고 예. 검찰에서 특히 중견급에 속하는 그런 간부급에 해당하는 부장검사 출신들의 분들이 특히 예.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것을 명확히 해서 우리 검찰이 좀 약간 상처를 받는다 하더라도 네. 우리가 얼마나 떳떳하게 제대로 수사한지를 보여주어야 예. 이 신뢰가 제고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검찰 특수본 2기에서는 예.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지금 속도를 내고 있지만 예.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도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네. 아마도 열심히 하려고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노영희 변호사께서 이제 보시기에 저는 일반인으로서 이해를 하면 예를 들어서 우병우 수사를 할 때 아들내미 경찰에서 코너링을 잘해서 청장에 운전병으로 뽑았다는 말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군대를 제가 안 갔고, 코너링은 제가 잘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은 못하는데, 사실 좀 옹색하죠. 그래서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에서도 예. 관련자를 불러서 조사를 많이 했어요. 예. 그런데 사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우리나라 수많은 군대에 아들을 보낸 부모들은 다 우리 아들이 조금이라도 좋은 보직을 받기를 원해서 그럼요. 예.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지만은 예.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핵심적인 문제는 아들이 꽃보직을 받았다 안 받았다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인적인 어떤 범죄 저지른 것 자체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싶지 않고 예. 중요한 거는 그분이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적인 혹은 이 인사나 사정라인과 관련되는 곳에 손을 뻗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예. 때문에 예. 그로 인해서 특히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자리가 뭡니까? 대통령 측근에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점들을 미리 사찰해서 그런 걸 못하게 막는 게 그분의 원래 임무인데 예. 그런 걸 못하게 한 거 플러스 예. 본인이 가진 권한을 지나치게 남용해서 좀 정치를 어지럽게 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청와대 안에 대통령이 한 20분 정도 계셨던 것 같아요. 경제는 초이노믹스 하시는 분이 네.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대통령의 뜻입니다라고 하면 밑에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이 할 수 없이 따랐을 거고 네. 그다음에 이게 대통령의 뜻입니다. 인사 이렇게 하랍니다라고 하면 우병우 수석이 아마 관여를 했을 수 있었고 안종범 정책조정실장이 삼성에 전화해서 대통령의 뜻인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또 뜻일 거고 그 위에 최순실 씨가 꼭두각시에 줄을 잡고 이렇게 흔들었을 거고 참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데요. 그 와중에도 검찰이 청와대하고 삼성동 자택 수색 필요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삼성동 수색 당연히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죠. 그게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4년 동안 관저에 머물러 있었었고 네. 삼성동을 비워놓지 않았느냐라는 얘기였고 또 청와대 압수수색 같은 경우는 지금 황교안 대행의 행동이나 여러 네. 가지 당시에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았던 논리에 의하면 네.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가 된다 하더라도 네. 실질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네. 아마도 그런 걸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청와대 안에 이제 문서 파쇄기가 26대나 구매해서 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우리 일반인들은 증거인멸을 했겠구나. 그렇다 그러면 어제 저번에도 이정현 변호사가 나오셔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영장이 바로 청구될 수도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구속수사.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수사하면서 영장을 바로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가능성이 한 60%, 50%에서 60% 사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예. 그게 이렇게 완벽하게 영장을 무조건 청구할 거다라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지금 영장을 청구하려면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고 도주 우려가 있어야 되고 이제 예. 중대한 사안이어야 돼요. 범죄 혐의가. 예. 물론 사안 자체 매우 중대하지만은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미 증거인멸이 너무 많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작년 9월부터. 그럼 이제 새삼스럽게 증거인멸을 할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다음에 이제 물론 황교안 대행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합법적으로 30년 동안 기록을 봉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그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건 확인된 건 아니고 네. 그렇다면은 뭐 그분이 또 어딜 도망가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이 과연 검찰 입장에서 얼마나 가능할 것인가? 네. 또 과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해서 네. 법원이 그거를 쉽게 발부해 줄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한다면 네. 저는 조금 아마 좀 부정하는 쪽으로 좀 조금 더 그 생각이 조금 미칩니다. 예. 노영희 변호사님께서 심리학 전공하셨죠?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방송에서 여쭤봐도 되는지 왜냐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피의자니까 아직은 뭐 혐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예. 근데 저는 이분이 참 궁금해요. 어떤 분인지. 저는 이런 분 비슷한 분을 몇 분을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여쭤보는데 지금 이렇게 급한데 김표모 변호사가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막 태극기 집회도 나오고 하셨는데 약속이 안 돼 있다고 되돌려 보내셨고요. 머리 해야 된다고 개인 미용사 두 분을 들여보냈단 말입니다. 어떤 심리예요? 그분이 이제 대중 앞에 나설 때 흐트러진 모습으로 나서는 걸 제일 싫어하시는 것 같고 예. 일반 국민이나 사람들은 모두 본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혹은 본인이 존재하는 사람이다라고 한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실 이제 박사모를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면서 예. 그 광장에 나가서 움직이셨고 예. 또 불상사도 여러 번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말 한마디라도 죄송하다,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 한마디가 없어요. 네. 그런 것을 비추어 보았을 때에는 예. 아무래도 이제 그분의 정신 상태는 조금 그 과거 유신 시대에 좀 머물러 있는 것 같고 또 본인이 그 불행했던 과거의 그 부모님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겪으면서 네. 좀 경직되고 폐쇄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라면 예. 상대방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일단은 조금 거리를 두는 쪽으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확고히 더 하는 쪽으로 좀 행동하실 가능성이 높고 예. 특히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의 곁에 오는 것을 되게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대명이 전화로만 네. 이야기했다는 것과 연관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분의 그 개인적인 특성에 비춰 보았을 예. 때에는 당연한 것 같아요. 그분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당신한테는 다 당연한 건데 왜 그렇죠. 국민들이 이 사정을 모를까? 정말 우리 국민들 불쌍하고 안타깝다. 그렇죠. 저 국민들 내가 구해야 되는데 못 구해서 내 책임이 크다. 이래서 눈물이 나시는 거겠군요. 조금 이제 우매한 국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네. 조금 약간 본인하고 다른 세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 네. 자, 뭐 오늘 말씀 참 많이 들었는데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은데 시간이 좀 짧아서 아쉽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